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NH농협은행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자소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소서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모르겠어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시면 제가 평가를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하반기 5급 신규 직원 채용이고요. 채용 분야는 일반, 디지털, 글로벌, 카드, IT가 있고 근무지는 직무별로 각각 안내되어 있어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입사 지원 기간이 10월 27일 17시까지입니다. 잊지 말고 꼭 지원하세요. 자, 그럼 바로 자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 5가지 항목인데 각각 700자의 글자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NH농협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야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보를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700자의 글자 수 제한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만을 작성하고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그 다음에 입사 후보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을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를 나누어 풀어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직무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입사 후보랑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입사 후보가 직무 중심으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왜 농협은행인지 기업 지원 동기만을 작성하는 게 좋아요. 자, 기업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왜 해당 기업인지를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장, 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로 서칭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겠죠. 농협은행 최초, 농협은행 성장, 도전 이런 것들을 같이 서칭해 보면은 좋은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딱 구분해서 입사 후보의 경우에는 단순한 마인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입사 후보를 잘못 적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정을 다해서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얘기를 적은 게 채용 남자가 읽어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보는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돼요. 이제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한 마스터 자소서에서 기업 지원 동기 작성에 대해서 여기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해줄 수 없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제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기업 지원 동기를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입사 후보를 풀어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NH농협은행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업, 농촌의 실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보성 이제 멘트고, 물론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뒤에 건데, 지원자께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하여 입행 후 수행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항목, NH농협은행에만 필요한 항목을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작성하면 다른 데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이제 나는 사실 농협에 관심 없었고, 농협은행도, 은행 통장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막막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앞에 예시를 들어놨죠. 고향사랑 기부제.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가 뭔지를 참고하고 그런 방향성대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시로 든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우에는 이제 농업, 농촌의 실익 증진을 위해서 진행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상생 금융 상품인 연계 상품으로 그 효과를 도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적금 상품의 어떤 뭐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우대금리, 공익기금 적립 같은 걸로 효과를 도모했는데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농업, 농촌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해 제가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이걸 본 학생들은 똑같은 걸 적을 거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사실 쉬워요. 인제 농어 농촌을 위한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실익성 있을 만한 걸로 현실적인 걸로 생각해낸 다음에 그걸 연계 상품으로 이제 연결시키면 되겠죠. 우대금리나 공익기금 적립 등의 연계 상품의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NH농협은행의 5가지 인재상 중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한 인재상을 한 가지만 선택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통해 말씀한 항목입니다. 자, NH농협의 인재상이 최고의 금융 전문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재상 중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선정했다면 이제 첫 문장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NH농협의 5가지 인재상 중
저와 가장 부합하다 생각하는 인재상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관련하여 하고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뒀던 기존에 우리 많이 만들어 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10월 말인데 이런 항목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협업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기존에 작성해 준 걸 그대로 넣으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상황을 명백하게 제시해야 돼요.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저희 생각은 어쩌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가 돼봐요. 앞에 그 얘기가 눈에 들어오나. 오히려 두 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얘기를 읽기 싫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식으로 바로 경험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상황 제시 다음에 문제점을 풀어내겠죠. 이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글이 아무 재미가 없고 흡입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꼭 초반부에 어떤 주인공의 문제점을 주죠. 그래야지 우리가 흡입력을 가지고 뒤에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모든 스토리텔링이 궁금증이 생기고 뒤를 읽어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작성하고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수행해냈고 거기서 얻게 된 역량을 풀어내는 거예요. 상황 제시, 문제점, 해당 문제를 어떻게 수행했고 얻게 된 역량.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고의 금융 전문가를 선정한다면 금융 관련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뭐 만들었던 경험을 컴팩트하게 풀어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사문 항목이랑 조금 겹칠 수가 있어서 가뜩이나 없는 경험을 내가 쥐어짜야 되는데 근데 항목 두 개 겹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전 소통으로 적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꽃보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한 마트 저수에서 갈등을 존재했던 경우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항목을 인재상 선정과 함께 넣으면 됩니다. 자, 4번. 금융업의 빅불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로서의 프로의식과 기민한 대응력, 변화에 대한 용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원자께서는 당신은 금융 전문가로서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한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 무작정 금융 전문가로서 갖추기 위한 역량을 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예시가 필요한 거죠. 예시에서 빅블루 현상에 대한 대응이라고 들었듯이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효과적인 방법은 초반부에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어떤 미션이나 최근에 어떤 과제 같은 걸 전술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한 현상에서 생긴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라고 풀어내면 굉장히 멋있는 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핀테크, 마이데이터 등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술을 하고서 그에 맞추어 본인이 쌓으려 했던 역량을 풀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브릿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겪고서 내 역량이 뭔지를 그냥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브릿지, 다리 역할을 놓고서 그 다음에 그 역량을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700자잖아. 충분해요. 그렇게 적으면 되고요. 자, 마지막.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을 소개할 내용을 작성해준 항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소서 외에 추가적으로 본인을 소개할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장단점이나 성장 과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넣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에 벗어나지 않아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갑자기 뭐 협업했던 경험, 뭐 추진력을 발휘했던 경험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소개하는 느낌이니까 장단점 또는 성장 과정을 넣어서 풀어내면 좋겠죠. 성장 과정이냐 이제 장단점을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들에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다른 공고들도 찾아보면은 제가 잘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늘 NH농협은행 채용 공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이제 설명을 보고도 진짜 잘 쓴 자소서 경영 교수를 보고서 나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싶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직무 설정, 취업 방향성 설정, 취업 전략 설정, 내 자소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정도의 기업에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취업 상담을 찾아오시면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100% 해소시켜 드릴게요.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얼굴을 맞대고서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NH농협은행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